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들은 즉각 보복 조치를 선언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보복 관세 전쟁의 악순환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의 주식이 3% 넘게 하락하였고, 환율도 다시 1,470원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3% 넘게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는 10%, 기타 모든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멕시코는 모든 수출품에 25%, 중국은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예고했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등으로의 우회 수출을 하던 한국의 대기업의 치명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100년 전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시행했는데, 그 여파로 5년간 전 세계 무역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세계 공황의 뒤끝은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생겼으며 전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코스트코에서는 500인분의 비상식량을 15년간 저장할 수 있는 패키지가 11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먼저 세계 정세를 예측하여 내놓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1위, 2위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무역 규모가 줄어들 뿐 아니라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것이며, 소위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이미 한국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미국 재정적자발 고금리 고환율 환경은 민간 부채가 많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3년째 내수가 살아나질 않고 있으며,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은 석유화학, 철강, 태양광 등 한국의 제조업을 순차적으로 벼랑 끝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절체절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관세로 인해 세계 교역 규모가 줄어들고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구조도 재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의 다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 더 많은 자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한국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집계한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철강, 제약, 석유, 가스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곧 한국에도 닥칠 위기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제품 1,550억 달러 규모의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캐나다 국민들에게 미국산 제품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 휴가는 캐나다에서 보내자며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세계 무역기구인 WTO 제소 및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보복이 난무하면서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관세 정책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보복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어 이번 관세 전쟁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제 세계는 적자 생존, 이전 투구의 시대로 뛰어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수출로 지탱하는 한국에서 수출이 줄어들면 내수가 침체합니다. 이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정치적 근심이 경제적 근심을 더하고 모두가 가난해지는 현실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등의 지속으로 수출과 내수 경기의 위축이 상업용 부동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자영업의 침체로 임대 문의만 걸려 있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은 이미 과도한 부채로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16만 채이고 경매에 12만 채가 나와 있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참혹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과도한 부채를 낀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고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너무나 버블이 끼어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부채로 버텨왔지만 이미 한계에 왔습니다. 25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는 서울 집값, 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실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은 없습니다.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입니다. 최소 30% 이상 하락했을 때 구매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